백목이버섯 이거는 원래 저번에 흑목이버섯도 그랬었지만 이렇게 말려있던 건흑목이버섯 있었잖아요. 네. 이거 역시 건 백목이버섯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한 30분 정도 불리면은 이것도 네. 한 3, 4배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관자를 이 식빵 보이시잖아요. 네. 식빵이 약간 까나페식으로 아, 같이 네, 정말 먹을 수 있게 맛있겠네요. 예, 네.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네. 파하고 쪽파랑 그다음에 생강을 같이 볶아서 네. 약간 고소하면서 달콤한 소스를 만들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배는 뭐 단단하고 좀 담백한 걸로 이렇게 꾹꾹 눌렀을 때 물렁물렁하지 않은 걸로 골라가지고 오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레몬은 레몬 자체를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배찜에 굉장히 포인트예요. 왜요? 보통 배찜 하시면 이게 뭐 한국식 배찜은 이렇게 배 반 갈라서 안을 파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쪼려내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좀 약간의 포인트를 넣는 건데 이 레몬 전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레몬 껍질만을 이용해서 제스트를 이용해서 네. 넣어주면은 그 레몬의 은은한 향기로 훨씬 더 맛있는 배찜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레몬의 껍질을 이용한다니 정말 네. 신기하고 독특하겠네요. 네. 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배를 깎아줘야 되겠죠? 네, 배를 먼저 위에만 살짝 깎나요? 다 깎나요? 깎아야죠. 아, 다 네. 깎습니까? 네. 제가 평소에 이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배나 수박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네. 셰프님은 어떠세요? 저는 더위를 원체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수박어 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배는 이렇게 달콤하잖아요. 네네. 그 달콤한 맛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 집 이제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네. 남는 배는 제가 다 아, 먹죠. 그래서 정말요? 항상. 네. 집에서 이렇게 배찜도 가끔 해 드시나요? 예, 예, 해먹기도 하고 근데 네. 사실 저는 생배가 더 맛있어서 아, 예. 그쵸. 과일. 배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찜도 맛있지만 물론 이 같이 배보다 그 우러나온 물이 정말 맛있기 때문에 예,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든다고 네. 보시면 돼요. 자, 배를 원래는 집에서 사용하실 땐 이렇게 자르셔서 씨를 발라내서 잘라내셔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보기 좋게 모양을 좀 내게 이렇게 동그랗게 파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남는 건 이따 드시면 되겠네요. 이 동그란 그럼요. 부분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이 배랑 잘 어울리는 게 꿀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꿀을 이용하셔도 좋은데 네. 저는 이제 기왕 하는 거 좀 약간 중식스럽게 네. 얼음 설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아, 설탕을 이제 정제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건조를 시켜서 네. 이렇게 꼭 얼음 모양 같죠? 네. 얼음 모양처럼 생긴 설탕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저희 집에 보면 커피 믹스 선물 받으면 아, 맞아요. 거기 이렇게 갈색으로 된 이제 맞아요, 각설탕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거 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 상태로 네. 이렇게 막 저희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몰래 빼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탕 먹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예. 네, 그걸 이용하는군요. 네, 그 네. 추억의 설탕을 이용하시면 달콤한 돼요. 맛이 그쵸. 더 배가 될 것 같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배를 잘라내시고 이거는 네. 그냥 따로 드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배숙을 하실 때 잘라내서 같이 드셔도 돼요. 아. 씨를 발라내고 이 과육 부분은.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떨어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대추도 같이 드시고요. 대추는 그냥 손질하지 않고 예, 통으로 생짜로 넣나요? 통으로 넣을게요. 네. 아, 씨째 먹어서 영양이 더 풍부할 것 같아요. 네. 물은 이제 이 배를 넣어 주시는데 네.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물은. 배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네. 졸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잠길 정도,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부어진 상태에서 약간 미지근한 온도에서 이렇게 같이 넣고 그러면 끓이도록 중불로 할게요. 예, 끓이는 게 중불로, 맞는 끓이고 거죠? 끓이면 돼요.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이 백목이버섯. 백목이버섯을 다듬을게요. 네. 아래 보시면 네. 이렇게 뿌리 부분이 노랗게 돼 있어요. 백목이버섯은 마치 꽃같이 생겼어요. 그쵸, 엄청 예쁘죠? 네, 예쁩니다. 먹기 네. 아깝습니다.
식감 자체는 약간 목이버섯하고는 조금 달라요. 목이버섯이 좀 더 이렇게 오돌오돌한 느낌이라면 백목이버섯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아, 네. 이 아랫부분은 잘라낼게요. 이렇게. 네. 이 부분은 저번에도 그 흑목이버섯 다듬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무에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 이물질이 많고, 이물질도 네. 많고 그다음에 식감 자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서 크기는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네. 썰어 주실게요. 그래서 같이 같이 그대로 예, 넣는군요. 그대로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백목이버섯은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백목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이제 구입하실 때 이거 역시도 약간 겉부분이 투명하게 잘 말려져 있는 거 예, 그런 거를 좀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네. 너무 두껍고 또 그리고 많이 부서져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게 모양이 제대로 살려져 있지 않으면은 예, 쓰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요? 흑목이버섯에 비해서? 흑목이버섯에 비해서는 좀 더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네. 예, 좀 더 고급지로요. 아, 그렇구나. 그 중국 요리에 많이 쓰이나요? 그럼요. 중국 요리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중국 요리에서도 이렇게 고급 요리에, 고급 요리에. 같이 사용되고 있네요. 네. 레몬은 껍질 부분을 이렇게 잘 도려내서 이 껍질 부분을 오려낼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흰 부분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이 흰 부분이 굉장히 쓰거든요. 아. 레몬으로 이렇게 오래 차례 끓이면은 나중에 좀 쓴맛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 쓴맛이 올라오는 게 이 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최대한 얇게 겉 부분만 노랗게 이 부분만 사용하는 걸로 최대한 얇게 떠주는 게 좋아요. 흰 부분이 없도록. 네. 오늘도 꿀팁 감사합니다. 레몬의 쓴 맛은 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였군요. 그래서 반 정도 사용할 만큼만 네. 덜어내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잘라서 뭐 레모네이드 만드실 때 쓰시던가 뭐 따로게 뭐 맥주에 같이 이렇게 넣어 드셔도 좋고 네, 그런 정도로 맞습니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막 먹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잘게 썰어주면 잘게 되는군요. 썰어주면 돼요. 예. 네. 근데 레몬의 향이 벌써 확 퍼져서 요리하는 중간에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네. 같이 넣으시고요. 네.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이 잘 어울려져서 되게 좀 독특하네요. 그쵸. 모양이. 예. 맛은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맛은 당연히 맛있죠. 네.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잠기도록 다 같이. 끓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예, 한 이 상태로 이제 은은한 불로 한 30분 정도 네.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좀 센 불로 빨리 끓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이 세면은 네. 그 기와 열 에너지가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음식 자체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맛 자체가 제대로 우러나오지도 않고 그냥 확 쫄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림 요리나 찜 요리는 네. 은은하게 천천히. 은은하게. 예. 네, 알겠습니다. 제일 요리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불 조절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뚜껑을 덮고 한 30분 정도 끓일게요. 네. 이 간은 이제 취향에 맞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얼음설탕은 좀 있다가 네. 살짝 끓어올랐을 때 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배찜은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요. 네. 다음 요리 네, 들어가야죠? 바로 다음 네. 요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요리는 이제 파 생강 간자구이예요. 네. 예, 그래서 약간 서양의 까나페, 까나페. 예, 까나페 같은 네. 느낌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키조개를 이렇게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질겨요. 하얀 부분이. 네. 그래서 이 키조개 하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도려내 주시는 게 좋아요. 키조개가 굉장히 크네요. 그쵸. 네, 원래 이렇게 큰가요? 아니면 큰 종을 쓰시는 건가요? 키조개 자체가 이렇게 크잖아요. 예. 아, 그래요? 이만하잖아요. 예. 네. 크기 때문에 자체가 커요. 아. 예, 그리고 일반 다른 관자, 뭐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이 좀 작지만 네. 이 키조개 관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음, 그래서 이렇게 네. 질긴 질긴 부분을 부분을 떼어주시고요.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두께는 0.5mm 정도가 좋아요. 이 정도 두께. 이게 싱싱한 관자는 거의 뭐 살짝 구워서만 드셔도 네. 아주 맛있어요. 이건 아침에
제가 수산시장에서 직접 사온 거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그 싱싱한 관자를 고르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일단 색이 굉장히 투명한 게 좋아요. 탁하지 않고 음. 겉부분이 투명하고 네. 내가 만져봤을 때 탄력 있는 제품 네. 그런 거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셰프님과 하고 같이 장을 보면 건강한 좋은 식재료를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관자를 자, 펴서 네. 관자에 간이 벨 수 있도록 치킨 파우더를 살짝 뿌려줘서 이렇게 밑간을 해놓을게요. 치킨 파우더가 굉장히 많이 쓰이네요. 네, 이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죠. 이렇게. 네, 저는 치킨 파우더를 단지 그 닭의 육수를 우려낼 때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뿌려서 간을 맞추는 데도 사용할 수 예, 있군요. 그럼요. 음, 이렇게 양념을 살짝 해두시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끓어오르니까 불을 살짝 중불로 줄여놓을게요. 네. 국물이 잘 우러나오도록 좀 천천히 예. 네, 끓이는 게 포인트라 하셨죠? 그리고 다음은 쪽파를 네. 쪽파의 큰 흰 부분은 안 사용할게요. 파란 부분을 사용할게요. 이거는. 되게 신기하네요. 예. 보통은 흰 부분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보통 대파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그 네. 달콤하고 부드러운 흰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 쪽파 같은 경우는 이 아랫 부분이 두껍지가 없애지가 않아서 네, 그러네요. 굉장히 연해요. 음. 그리고 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이 아래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네. 대파 아니고 쪽파는 예. 아래 파란 부분을 다 사용하는 게 좋다고 예.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그 중식도가 무게감이 있어요. 예, 무게감이 있어서 칼질이 아무래도 훨씬 더 잘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만큼만 할게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치킨 파우더로 간을 하셨는데 일반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간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간이 더 세잖아요. 치킨 네. 파우더는 이게 간을 맞추려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간이 좀 은은하게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치킨 파우더로 간을 한 거예요. 조개 원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끓어오르니까 뚜껑을 살짝 열어줄게요. 네. 하시고 생강은 아주 잘게 다질게요. 생강을 다지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쓰는군요. 생강을 이제 다지긴 다질 건데 네네. 이렇게 이게 믹서나 이런 걸 갈면은 음. 즙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 생강이 이제 그 생강 자체의 본연의 향을 좀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일부러 생강은 칼질로. 아주 곱게 생강을 일단 가늘게 채를 썬 다음에 네. 다시 반대결로 이렇게 썰어서 네. 곱게 다져줄게요. 네. 네. 이렇게 생강을 다지니까 다져놓고요. 굉장히 맵긴 매운데 눈이 조금 맵거든요. 네, 색깔이 되게 고운네요. 색깔도 곱고 그 네. 생강 향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예. 네. 보통 생강같이 발산하는 그러니까 매운 음식들은 한의학적으로 발산한다 그러거든요. 우울하고 기분이 움츠러들었을 때 이렇게 발산하는 매운 음식들을 먹으면 우울감이 좀 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의학적으로 기미를 따져서 저희가 약재를 쓸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쓰는데 오늘은 정말 우울증에 적합한 안성맞춤인 요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식빵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크러스트 부분은 다 네. 잘라내줄게요. 크러스트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예, 이쪽은 아무래도 좀 퍽퍽하기도 하고 네, 모양도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네, 일단 잘라내고요. 그리고 반을 잘라서 관자하고 같은 사이즈 정도로 썰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름에 살짝 튀겨줘서 드시기도 하고요. 네. 튀겨주셔도 되는데
보통 튀겨서도 많이 드시는데 또 이게 튀기는 게 별로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냥 저희 토스트 하듯이 네. 이렇게 살짝 구워 드셔도 괜찮아요. 네. 식빵을 관자 식빵을 모양으로 관자 예쁘게 사이즈로, 자르고 예, 계시네요. 자르고 네. 잘라주는 거 이렇게. 관자야말로 사실 귀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목이버섯 얘기하면서 귀 얘기를 했는데 관자도 약간 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창의성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보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항상 계속 익숙한 재료다 보니까 네. 그 재료의 모양을 갖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2일이시다 보니까 모양이나 뭐 질감 같은 거, 식감 같은 거는 너무나 뭐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다 인식이 되시는데 저 같은 그쵸.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만드시는 거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새롭고 신기해요. 식빵을 살짝 구워볼게요. 네. 식빵은 원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튀기는 게 네. 이제 좋긴 한데 네. 아무래도 좀 이제 기름기가 많은 거를 좀 피하시는 게 더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네. 오늘은 기름을 살짝 두르고서는 저희가 토스트 하듯이 살짝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팬의 온도를 살짝 높이시고요. 네.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그렇게 되고 있는 동안에 팬이 달궈지고 있는 동안에 네. 팔팔 끓어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음 설탕으로 간을 해줄게요. 그냥 대충 넣으면 되나요? 그 말 그대로 취향에 따라서 네. 넣으시면 돼요. 얼음 설탕이 혹시 없으시면은 그냥 일반 설탕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꿀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단맛은 이제 기호에 맞춰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단 거잖아요. 배도 달고 대추도 달고 설탕도 달고. 그래서 예. 아주 많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예, 그럼요. 네. 어떠세요? 좀 더 우러나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네. 30분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 취향으로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 요리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모기, 배숙, 배찜과 함께 다른 요리를 하시는데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이십니다. 주방에서는 이거보다 더 합니까? 더 많이 해야 네. 되기 때문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관자 모양의 식빵을 올리고 지금 노릇하게 구워내고 있습니다. 살짝 구워줄게요. 네. 식빵 자체가 이제 기름을 좀 많이 먹잖아요. 이 안에 있는 구멍 사이로 기름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네. 넣으면은 예, 벌써 노릇노릇해졌어요. 그쵸.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네. 사실 집에서 이렇게 식빵을 그 모양을 내서 먹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잼 발라서 대충 먹거나 하는데 이렇게 관자 같은 특별한 요리를 이용해서 모양을 내서 먹으면 굉장히 스스로를 대접하고 또 대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연인이나 네. 예,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치 딱 해서 드리면은 꼭 있어 보이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빵 이렇게 띡 던져주는 거랑 네. 싹 이렇게 모양 내서 해드리는 거랑 네. 기분이 다르니까요. 네. 와, 빵이 정말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는데요. 예, 빵은 이렇게 구워진 빵은 네. 이렇게 접시에다가 덜어 놓을게요. 예쁘게 덜어 놓습니다. 네. 빵을 구울 때 이제 조금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네. 저는 이제 그냥 식용유로 구웠는데 음. 버터를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예, 좀 더 고소한 향을 내실 수 있으세요. 네. 팬을 달구신 다음에 이제 관자를 굽도록 할게요. 네. 관자에는 이렇게 아까 밑간을 해놨잖아요. 네. 여기에 전분을 살짝 아. 발라줄게요. 네. 마른 전분을.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살짝 입혀만 준다. 겉부분이 살짝 묻어만 준다는 느낌으로. 네. 밀가루랑 전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밀가루하고는 전분하고는 완전 달라요. 네. 이게 일단 그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밀 자체에 있는 성분 그 가루를 낸 거고 전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자나 네. 이게 서류라고 그러죠. 네네. 우리 생물들 서류에 있는 그 성분 자체를 추출해서 나오는 거라서 밀가루 그것도 이제 그 조리학적으로 네. 봤을 때 이제 점성 네, 점성 점성. 같은 네. 것도 조금 더 감자하고
밀가루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그래서 전분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 같은 경우는 훨씬 잘 타요. 그리고 아, 예, 네. 눌러붙는데 전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막이 입혀져가지고 좀 약간 바삭한 느낌? 바삭한 예, 느낌. 느낌으로 네. 뺄 수 있거든요. 기름을 살 둘러놓으신 다음에 이제 관자를 구워볼게요. 네. 관자 자체가 좀 싱싱한 관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래 구울 필요는 없어요. 아, 감자의 그 식감을 살리고 본연의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예. 살짝만 조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관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좀 많이 익어버리면은 네. 굉장히 질겨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적당이라는 게요. 그쵸, 예, 아시네요? 그쵸. 양념장 적당히, 뭐 적당한 불에서 적당한 은은한 불에서 온도로. 적당히. 네, 이게 어렵습니다. 관자 같은 경우에 딱 익는 포인트가 네. 아까 약간 투명했잖아요. 네. 투명했는데 그 투명함이 딱 사라지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이미 다 익은 거예요. 아. 또 특히 얇게 썰었잖아요. 네네. 금방 익어요. 이 다 정도면은 익은 이미 건가요? 다 익었어요. 예. 와, 정말 금방 익네요. 사실 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싱한 것들은 또 회로 먹어도 네. 예,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투명한 부분이 좀 사라지면요. 네. 이렇게 건져 놓으시면 됩니다. 네. 참 요리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렇게 맛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모양이라든지 다른 뭐 풍미라든지 고려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셰프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면서 조리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간, 맛, 그리고 네. 이제 향. 네. 예, 중식 같은 경우에는 향의 요리라고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향신 야채를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아, 네.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건 소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페스토 같은 느낌이에요. 양식이. 그래서 같이 얹어서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까나페식으로. 그래서 지금 벌써 관자의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기름을 싹 두시고 네, 기름을 두르고요.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살짝 묻을 정도. 그리고 불을 꺼서 온도가 너무 높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아, 그래서 순식간에 일단은 타버리기 때문에, 불을 예. 꺼준 상태에서 끈 상태에서 남아 있는 열로 예, 조리를 잔열로 하는군요. 예, 네. 잔열로 일단 생강을 살짝 볶을게요. 생강을 이렇게 먼저 볶아서 생강 자체가 좀 매운 향이 좀 많이 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을 먼저 기름에 좀 빼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강을 조금씩 넣어서 볶아주시고 네. 볶다 보면 이렇게 향만 맡아보세요. 이렇게 살짝. 아, 네, 굉장히 예. 좋아요. 네. 그죠? 그 요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향을 맡는 것도 사실은 저는 오감을 깨우고 자기를 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몰두해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리하시는 것도 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예,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네, 그리고 요리하다 보면은 네.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다른 생각을 정말 혼자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게. 네. 예. 아니,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으면은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울할 틈을 안 만드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우울증의 또 치료 방법 중 하나 아닐까요? 근데 그냥 너무 그 한의사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슬픈데 예전에 저희 그 선배 오빠들이 하셨던 말씀이 우울할 땐 군대를 갔다 오면 왜 우울했는지 잊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좀 뭔가 몰두하거나 힘든 일을 찾아서 하면 그 생각 자체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게 우울증에 좋은 거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자, 이제 들어가는 간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소금하고 지금, 예, 네. 치킨 파우더를 조금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설탕을 같이 넣고서는 볶아주는 거예요. 설탕, 소금, 치킨 파우더. 네.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적당할까요? 이거는 정말 그 본인의 약간 취향에 따라서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비율로 따지자면은 소금 1에 네. 치킨 파우더가 3, 설탕이 한 4 정도 들어가요. 아, 설탕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설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정말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람으로 달기도 약간 어려울 애매한?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이게 한 줌이라고 그러죠? 네. 한 줌 정도씩 넣으시면서 간을 조금씩 보면서 맞추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음식을 간을 할 때 포인트는 관자하고 빵하고 같이 먹는 요리잖아요. 까나페처럼요? 예, 네. 약간 짜야 돼요. 그래서 아, 이 자체는. 그렇군요. 셰프님, 근데 아까 전에 생강을 먼저 넣으셨잖아요. 예. 볶는데 순서가 따로 있나요? 네, 아무래도 생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매운 향을 날리기 위해서 네. 생강 먼저 빼내고 네. 그다음에 쪽파를 볶아가지고 그리고 또 생강 같은 경우가 좀 더 단단하잖아요. 네. 먼저 보시면 네. 쪽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쪽파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생강이 익기 전에 파가 다 익어버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강을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쪽파를 볶는 거예요. 네. 보통 연한 것은 나중에 넣어서 볶는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춘 관자, 예, 대파, 생강 예, 요리죠. 대파가 아니죠, 쪽파죠. 예. 쪽파. 네. 네. 파생강 페스토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네. 자, 이 다음에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네. 와, 여기도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 짠, 빵, 관자 이런 식으로 식빵, 관자 이렇게 겹쳐서 놓는군요. 네. 이 그림은 아까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 예, 좀 접시가 좀 허전해서 네. 발사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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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하고 소스하고 빨간 거는 케찹이에요. 아 정말요? 네. 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드실 수 있는 요리 갖다가 플레이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접시에 빵이랑 구운 관자를 먼저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아래다가 아래에 놓는 거군요. 네. 이렇게 와 정말 예쁜데요? 얹어주시면 네네. 드실 때는 이제 이 페스토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빵에 같이 이렇게 얹어서 함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까나페 같이 먹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해서 파생강 관자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스낵. 자, 그 파생강 구이가 이제 다 완성이 된 사이에 네. 아까 올려놨던 저희 백목이버섯 배찜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셰프님, 예. 이 백목이버섯 배찜은 차갑게 먹는 게 좋을까요? 따뜻하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이 배찜은 차갑게 드셔도 좋고 따뜻하게 드셔도 다 좋아요. 네. 네,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혹시 몸이 좀 이렇게 추운 날, 추운 겨울에 몸이 네. 좀 약간 뭐 감기 같은 게 좀 있으셔서 따뜻하게 드고 싶으시면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네.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는 차갑게 냉장고에 식히셔서 네. 음료처럼 화채처럼 그렇게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배가 수박 화채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차게 드시는 것보다 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여러 그 대추랑 배랑 백목이버섯 들어간 이 영양상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로 회복이나 감기 예방, 막 으슬으슬하고 몸이 춥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따뜻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빨리 좀 회복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울증에도 물론 따뜻하게 좋죠. 드는 게 물론 네. 더 좋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백목이버섯 배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